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늘 남북한을 여러 각도로서 비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이동이 가장 적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증명서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이동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세계에서 이동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해외여행 대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비단 지역적 이동뿐만 아니라 계층 간 이동도 한국은 활발합니다. 정주영 씨는 석공을 한 분입니다. 노동판에서 돌을 쥐고 옮기던 사람이 세계적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계층 간 이동, 지역 간 이동. 이동,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여행이죠. 여행. 남북 간의 이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적게 한 지도자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은 어릴 때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기껏 여행한다는 게 지금까지 간 데라고는 싱가포르, 판문점, 북경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 김일성, 이승만을 비교하면은 여행을 거의 안 한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의 차이죠. 김일성 정권은 폐쇄파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자주파라고 하는데 나라 문 밖을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목대장이죠. 골목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넓은 세상에 나가면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대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 박정희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국제적 무대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제파죠. 폐쇄파와 국제파의 대결입니다. 이 남북 대결이라는 것이. 좌파는 여행을 많이 안 합니다. 우파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대충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통계를 좋아하는데 제일 기본 통계가 뭐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순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9등입니다. 9등. 돈을 쓰는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관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작년에 2,577억 달러나 썼습니다. 약 1억 3천만 명이 나갔습니다. 2등이 미국입니다. 1,352억 달러. 중국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중국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은. 세 번째는 독일입니다. 837억 달러 썼습니다. 네 번째는 영국입니다. 634억 달러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414억 달러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섬이니까 해외에 나가는데도 경비를 많이 쓰게 되죠. 340억 달러. 그 다음에 캐나다 320억 달러. 러시아 311억 달러. 그 다음에 한국인데 306억 달러 썼습니다. 10등이 이탈리아 271억 달러. 일본보다 우리가 더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인구는 일본이 약 1억 2천만 명, 한국은 5천만 명이니까 일본이 2배가 많은데 해외여행은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연방제 통일하면은 북한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여행이 아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여행을 못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 이동을 많이 하는 나라는 발전합니다. 세계 역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을 많이 하는 나라는 발전하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제국을 만들기도 하고, 식민지를 경영하기도 하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주의를 합니다. 민주주의. 이동 많이 한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한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다 이동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도 이동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들죠. 특히 프랑스는 해외 개척한 거 보면은, 물론 영국, 스칸디나비아처럼은 왕성한 해외 개척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한 민족이 있죠. 몽골, 기마군단, 몽골, 투르크, 이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미계통, 네덜란드 이 사람들은 배를 통해서 많이 했죠. 이동수단은 옛날에는 말 아니면은 배였습니다. 세계는 말 잘 탄 사람과 배를 잘 모는 민족이 주도권을 잡고 지배민족이 된 역사입니다. 배를 이어서 이제는 전기기관이 나온 다음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제는 우주로 진출을 해가지고 로켓,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또 속도가 사이버 세상으로 가가지고 사이버에서 이동을 많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통일한 나라가 신라인데, 신라가 바로 말도 잘 타고 배도 잘 몰았던 사람입니다. 이동을 많이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된 것이 이동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붙박이가 돼가지고 이동을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자냐, 이렇게 야성이 강한, 원래 저 몽골, 초원 이런 데서 말 타고 뛰어놀던 그런 민족과 핏줄이 다 있는 이런 야성적 민족을 이동 금지시킨 이런 대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김정은이죠. 이동 금지. 세상에, 우리는 이동 장려 아닙니까? 바로 무역 아닙니까? 무역. 수출 입국 정책을 폈다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고 해외로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라, 이동 명령을 내린 나라고, 북한은 이동 금지를 시킨 나라예요. 이동 명령을 내린 한국과 이동 금지를 시킨 이 차이는 뭡니까? 이승만, 김일성의 차이로 딱 나옵니다. 김일성은 비행기도 타기 싫어가지고 해외 나가기를 두려워했지만은, 이승만은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수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이 본격적인 운전을 이승만처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행을 많이 한 이승만과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김일성의 차이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차이입니다. 여행이란 게 참 위대한 변화를 사람에게, 그리고 나라에, 민족성에 줍니다. 여행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첫 페이지만 읽으리다. 앙드레 지드는 해안이 안 보이는 바다로 나가야 새로운 대양을 발견할 수 있다. 마크 트웨인 소설가,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온정적으로 보려는 생각은 평생을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죽치고 살아서는 습득할 수가 없다.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보려는 그런 생각은 평생을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죽치고 살아서는 절대로 습득할 수가 없다.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자를 따라가는 남한의 좌파 세력, 국내적 시각만 가진 넓은 세상을 모르는 골목대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보려는 생각은 평생을 지구의 한 구석에서 죽치고 살아서는 습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3년 전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같이 펴낸 이승만 영문일기란 책이 있었습니다. 1904년에서 34년 사이, 그리고 1944년에 써진 영어로 쓴 이승만의 일기를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것이 1933년분의 일기가 가장 길었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 한국 독립 문제를 올리려고 이승만이 스위스에 간 해입니다. 이 여행에서 이승만은 오스트리아의 이혼녀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여행에서 바로 평생 반려자를 만난 거죠. 여행의 생산성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사람을 평생 반려자를 여행에서 만났습니다. 여행에서. 여행은 결코 돈만 쓰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행에서 이승만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여행을 합니다. 아마 그 전부터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러시아 구경하고는 잠시지만 그 생각을 굳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개월에 걸친 그 여행 일기는 읽어보면 꼭 가이드북 같아요. 그가 이 폭넓은 견문을 한 좋은 계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분은 뭐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933년 8월 7일에, 아이고, 더울 때네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갔습니다. 제노바. 이탈리아의 서해안에 있죠. 서해안에 있는 제노바. 콜럼버스의 고향, 뭐 그러면 쉽게 아시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도시국가가 많았는데, 네 도시국가가 해양 강국이었어요. 그게 제노바, 그 밑에 있는 피사, 그 다음에 아말피, 그 다음 바로 베니스입니다. 특히 베니스와 제노바가 해양 제패를 한 나라로서 라이벌이었습니다. 양쪽이 많이 서로 막 싸우고 했습니다. 이 제노바 여행기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일기입니다. 아침에 2명의 여행객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외출하다. 수태고지교회, 수태고지교는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임신했다고,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알리는 그 유명한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게 그림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태고지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함, 천정과 벽을 순금으로 장식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 로렌조 대성당은 세례자 요한의 유해를 1097년 미라에서 가져와 아직까지 그곳에 안정하고 있음. 가장 오래된 구역, The Oldest District에 있는 콜럼버스 집은 1451년에 살았던 곳. 레지나 아레나 터널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터널과 흡사함. 전쟁 기념 아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리는 곳. 공동묘지, 내가 이제까지 본 묘지 중 가장 잘 꾸며진 묘지. 묘지 입구에서 구입한 일련의 그림들은 인상적인 동상과 무덤을 잘 보여줌. 8월 7일 오후에 나와 같은 호텔에 묵고 있고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 스위스 청년과 함께 외출했다.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같이 관광하기로 했다. 우선 케이블카선이 가장 긴 후니쿨레 역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아페닌 언덕 위에 있는 리기 호텔로 갔다. 호텔 현관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아주 멋지겠습니다.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아름다운 제노바 시가 항구 바다가 그림처럼 한눈에 펼쳐졌다. 제가 마치 이승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덕 저편에는 깊은 계곡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고 아펜 산맥을 따라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여기저기 솟아나 있었다. 그 위로는 지금은 버려진 오래된 요새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아주 이 묘사가 눈에 선합니다. 이승만의 이 일기 기행문입니다. 리기에서 내려와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자 그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새와 오리 등 날짐승이 있었다. 보도가 매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아 처음에는 스위스 친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재차 오라고 재촉하지야 마지못해 나를 따라왔다가 마침내 큰 길에 다다르자 끝없는 미로를 벗어난 것을 기뻐했다. 아주 불안했다는 겁니다. 하도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음침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외출했다. 나의 스위스 동료는 호텔 직원을 통해 내게 제노바의 진짜 오래된 도로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곧 자갈이 깔린 좁고 꼬불꼬불한 미로가 나타났다. 거리가 어두컴컴하고 사람들로 붐벼서 처음엔 좀 불안했다. 그러나 군중들 사이로 경찰관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곧 두려움에서 떨쳐났다. 요새 이탈리아 여행하면은 그 소매치기 걱정하는데 경찰관이 같이 걸어가니까 안심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고풍스럽고 높게 우뚝 솟은 건물은 처마들이 모두 도로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다. 저녁에 바리에타라고 하는 커피집으로 갔다. 간판을 보고 무슨 블라이어티 쇼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곳은 맨발의 아가씨들이 나와 흥겹게 춤을 추는 유명한 커피 하우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시원한 음료를 주문하자 아가씨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 옆자리에 앉아 나에게 일본어와 영어로 우리에게 합석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주인이 와서 그녀들을 저지했다. 1934년 9월 9일에는 또 미국 여행, 미국을 아주 횡단하는, 자동차를 직접 몰고 횡단하면서 뭐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20세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광요 전 수상의 평가에 의하면 3대 지도자는 등소평, 요시다, 박정희였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국제파입니다. 등소평은 그래도 프랑스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주얼레도 그렇고요. 요시다는 뭐 영국, 일본의 주 영국 대사를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만주, 일본, 미국, 중국을 여행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20세기의 지도자 이광요는 또 영국 식민지 시절이니까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죠. 그 부인도 캠브리지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호지명도 불란서 유학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아시아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실패한 김일성, 모택동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게 다 국내파입니다.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모택동 기껏 간 게 아마 중국 말고는 소련 정도일 겁니다. 역시 아시아에서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국제파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국내파는 안 됩니다. 국내파는. 물론 유학을 잘못 가면은 또 이게 망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메르 루저,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을 죽인 이 크메르 루저의 핵심 멤버들은 이건 또 불란서 유학을 해가지고 불란서의 좌파 지식을 섭취를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대학살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이승만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 교양 위에 미국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세계관을 접목시킨 사람이죠. 동양과 서양의 최고 수준의 교양을 한 몸에 통합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바로 무초대사가 이승만을 평했을 때 저분은 국제 정세를 최고 수준에서 이해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외교관이 바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국제 관계를 최고 수준에서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에 줄 설 거냐, 자유민주주의에 줄 설 거냐 하는 이런 결정적 시기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해양문화권에 줄을 세울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이 여행을 많이 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발 여행 많이 하시고 자녀들 여행 많이 하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여행 경비보다 몇 배의 소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